아니, 도대체 태국이 왜 이러는 거죠? 한국 무기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전에서는 별거 아니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져요.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젤리나예요. 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같이 유튜브로 국군의 날 생중계를 봤어요. 사실 저는 영국군 소속으로 태국에 파견 나와 있어서 한국의 국군의 날이 뭔지 잘 몰랐는데 남편 덕분에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유튜브 생중계를 틀면서 오늘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등장할 거야 라고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별 기대 없이 옆에서 봤는데 첫 장면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화면에 딱 나오더군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한국이 운영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야. 적에게 잘 들키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무기야. 라고요. 저는 미국에서만 보던 전투기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K2 전차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차라는데 남편이 옆에서 신나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전차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해. 한국이 직접 개발했어. 제가 영국군 소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전차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한국이 자국에서 이런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K9 자주포가 등장했을 때는 그 크기와 위용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K9은 한국이 개발한 자주포인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사거리도 길고 아주 빠르게 발사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하더군요. 천국 미사일도 나왔는데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공격도 문제없어 라고 말하는데 한국의 국방력이 정말 탄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6.25 참전용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숙연해졌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겠죠. 참전용사분들의 행진을 보면서 그분들께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가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미국과 함께라면 북한의 도발도 두렵지 않아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동맹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됐어요. 저도 영국군 소속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로 국군의 날 생중계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남편도 말하길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국군의 날 행사를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한국의 발전된 국방력과 그 뒤에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국군의 날 생중계를 보면서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행사 후 남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 예전에는 우리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 한국은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어. 남편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야.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걸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아? 이제는 미국의 무기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기로도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정말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F-35A도 좋지만 이제 한국은 KF-21이라는 첨단 전투기도 직접 개발하고 있거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야.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의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될 거야.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발전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국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남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저도 어느새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젠 한국도 첨단 무기 강국이구나. 제가 무심코 말하자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요. 한국이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강대국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국산이야. 남편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도 훌륭하지만 이제는 한국산 무기들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첨단 무기들이야말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발전을 두 눈으로 목격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하기 힘들었을 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그 어떤 나라와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방위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남편이 말했듯이 이제 한국은 자주국방의 길을 착실히 걷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국의 자주국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군의 날 생중계를 보고 난 뒤 우리는 태국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 정부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는 말들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분노에 차서 제게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무기가 겉보기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별거 없다고 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이 전시에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국방력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이 최근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태국이 자꾸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느껴져. 사실 최근 들어 태국의 분위기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태국 정부 인사들이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 총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이 과장됐다고 말한 일도 있었어요. 저도 군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특히 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은 태국 언론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한국 연예인들의 작은 실수조차 크게 부각시키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마치 한국을 어떻게든 낮추려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북한의 선전 매체와 비슷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태국 언론도 이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고 있어. 왜 이런 식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한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군사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태국 정부는 국내의 문제에서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 국민을 결속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 그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마치 속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국 군부에서도 한국 무기가 싸서 팔리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대. 우리나라 무기들이 그렇게 형편없다면 왜 태국도 그 무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태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이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저와 남편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외부로 적을 만들어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의 협력 대신 적대감을 키운다면 그들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면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내로서 남편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이런 상황에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매번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져.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사이에 생긴 이 갈등이 제 남편에게도 또 우리 같은 부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안고 태국에서 생활하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보인 다족 보행 로봇, 일명 로봇개가 태국에서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화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로봇개가 꽤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태국 언론과 SNS에서는 그 로봇개를 비하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장난감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을 거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그 뉴스를 보고는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개는 그저 과시용이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군사 장비로서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로봇계의 가치를 비웃는 태국의 반응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로봇계가 단순한 장난감이라고? 지뢰 제거나 적진, 정찰 같은 위험한 임무에서 사람 대신 투입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야.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 이후로 태국의 여러 매체에서는 로봇계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로봇계를 조롱하는 사진과 비판적인 댓글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로봇계의 성능을 왜곡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느니 거친 지형에서는 넘어질 거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도배되었죠. 남편은 그 기사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 기술을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야.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남편의 말처럼 로봇계의 실질적인 가치는 그런 조롱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용도뿐 아니라 로봇계 기술은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야. 이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남편은 차분하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속이 상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비웃고 있는 분위기였죠. 태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한국이 이런 로봇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우습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로봇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남편은 울분을 터뜨렸고 저 역시 그 감정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로봇계 논란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이상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제품을 선호하던 태국도 이제는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더욱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에서의 이런 반응들을 마주할 때마다 속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 제가 말씀 안 드린 한국 무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현무 화이브라는 미사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무기더라고요.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미사일 중 하나인데 이 미사일을 보고 남편이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미사일이 등장하자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게 바로 현무 화이브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한국이 이런 무기를 직접 개발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 현무 화이브는 8톤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8톤이라고? 그럼 보통 미사일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거네? 라고 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보통 미사일은 1톤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현무 화이브는 8톤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어서 지하 깊숙한 벙커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억지력으로는 최고 수준이겠죠. 그리고 남편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미사일은 20m나 되는 길이야. 그리고 정확도가 정말 대단해. 목표를 향해 발사하면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거든.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겠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맞아. 그래서 적의 군사 시설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똑똑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무 화이브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안전한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럼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맞아. 전술적으로 아주 유리한 무기지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이 미사일이 이렇게 강력한데 언제부터 개발한 거야? 남편이 대답하길. 현무 화이브는 10년 넘게 연구하고 개발한 미사일이야. 한국의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 개발하는데 수조 원이 들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무기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이 미사일이 있으면 전쟁 억지력이 정말 커지겠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 미사일이 있으면 적국이 한국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거야. 현무 화이브 하나면 적의 핵심 시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무기 덕분에 한국이 더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림으로써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현무 화이브는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겠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여러 나라들이 현무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현무 화이브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 같아요. 현무 화이브 같은 무기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남편과 제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단순히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서 이뤄낸 성과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들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무 화이브 같은 미사일만 봐도 그저 방어용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의 방위산업 성과나 경제 성장을 과소평가하려는 태도들이 자꾸 보였거든요. 남편도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했어요. 저도 느낀 게 태국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국은 이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태국도 그런 점들을 배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보면서 남편과 저는 균형을 잡는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나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태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이룬 성과와 자주국방을 실현한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하려고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도 한국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태국 국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번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기술력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한국을 직접 보고 느끼면 분명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국과 태국이 서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금은 다소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저는 양국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남편도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기쁘게 참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그게 태국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